네, 이제 11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1주차는 10주와 마찬가지로 채권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볼 건데요. 11주차에서는 우리 채권의 평가와 채권 투자, 그리고 수익률도 구하고 운용을 하는 방법, 채권형 펀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또 보도록 먼저 우리 하겠습니다. 채권 중에서 복습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주차에 듀레이션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듀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책에는 내용이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에 대해서 복습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완하고 연습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는 듀레이션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듀레이션은 붉은 글씨 한번 보시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만기와 비슷하긴 한데 만기랑 같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금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렸죠. 본전 찾는 시간,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보면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산출한 만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그렇게 환산한 만기이기 때문에 채권 현금 흐름의 가중평균 만기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죠. 채권 현금 흐름의 가중평균 만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듀레이션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중요하진 않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채권의 일반적인 만기는 해당 채권이 얼마나 자주 이자를 지급하는지, 이자의 시간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듀레이션에서는 이런 것까지 계산을 이제 하는 건데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붉은 글씨 보시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무이표체의 경우에는 듀레이션과 만기는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배웠지만 우리가 듀레이션이 만기보다 짧은 이유는요. 이표체의 경우 중간중간 이자를 받기 때문에 가중평균한 현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이표체 경우, 이표체가 아닌 경우는 듀레이션과 만기는 일치한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이표체가 어떤 게 있죠? 할인채라든지 복리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간에 현금 흐름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만기랑 듀레이션이 같다.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서 이자 지급액이 많을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당연하죠. 이자를 중간중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짧아지겠죠. 듀레이션은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듀레이션이 있고요. 우리 채권에 발행될 때 만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을 수도 있다. 무이표체 경우. 그리고요.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짧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듀레이션이 만기보다 큰 경우는 없다. 만기보다 듀레이션이 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듀레이션 교환은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듀레이션 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T는 이 채권의 만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CF는 캐시플로우죠. T기의 현금 흐름입니다. CF는 현금 흐름입니다. PV는요. 현재 가치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는 현금 흐름, T기간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P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현재 가치의
총합입니다. P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총합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채권 가격이 10,000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8%고 만기가 3년인 A 채권이 있는데요. 현재 가치 계산을 위한 만기 수익률은 10%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주어질 때는요, 이 채권이 액면의 이자가 몇 프로인지, 그리고 현재 시장의 수익률, 만기 수익률은 몇 프로인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걸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을 구입하는 시점에는 10,000원이 나가게 되고, 1년 뒤에는 800원이 들어오고, 2년 뒤에도 800원이 들어오고, 3년 뒤에는 1,800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듀레이션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 수익률을 이용해서 시장 수익률이 만기 수익률을 이용해서 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요. 현재 가치는 현금 흐름에다가 만기 수익률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것을 합하면 되겠습니다. 분해, 이렇게 분모 분해, 분자에는 이 현금 흐름을 만기 수익률로 현재 가치를 구한 이 현금 흐름을 가중평균하여 연수를 곱해줘서 가중평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분자에 놓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듀레이션은 A채권의 듀레이션은 2.78이 나옵니다. 이 2.78은 만기 3년과는 다르죠. 만기 3년보다는 작다. 현금 흐름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기보다는 듀레이션이 작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분모에는 현재 가치의 합, 분자에는 현재 가치를 가중평균 한 것의 합이 되겠습니다. 가중한 것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2.78의 듀레이션이 나온다.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A 채권의 액면가가 1,000원이다. 표면 이자율이 10%, 시장 이자율이 10%, 만기 3년이다. A 채권의 듀레이션을 구하라 라고 나왔는데요. 보통 시험 문제는 사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풀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문제에 아예 이 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이렇게 표로 보여주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도 이렇게 보여주고 또 현재 가치를 기간으로 가중한 것도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그것을 가중한 것을 다 문제에는 제시하거든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께서는 듀레이션은 이거 나누기 우리 현재 가치의 현금 흐름 현재 가치로 나눠준 그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처럼 이렇게만 나와도 문제는 풀 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만 나와도. 근데 지금까지 기출 문제는 이 현금 흐름표를 제시해 줬다. 그리고 우리는 듀레이션을 구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위에 이렇게 액면가가 나오고 표면 이자율이 나오고 시장 이자율이 나오고 만기만 나와도 여러분들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현재까지만 다룰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듀레이션의 또 추가 내용 더 보겠습니다. 듀레이션의 특징입니다. 듀레이션의 특징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듀레이션은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듀레이션도 길어진다.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또는 감소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표면금리, 즉 이자율이 높아지면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이자 지급 빈도가 증가할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이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해도 하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더라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은 개념부터 계산 문제까지 특징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듀레이션에 대한 복습을 했고요. 이제 채권 투자 수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 투자 수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이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자 수익과 자본 손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채권은 사서 보유하면서 이자를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익과 나중에 팔게 되겠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또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자본손익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자 수익을 보면요. 채권 보유를 하면서 채권 만기일까지 얻게 되는 이자 수익은 매일매일 이자 분만큼 채권 평가액에도 더해지게 됩니다. 이자 수익은 들고 가면 계속 나오는 수익이라는 의미의 캐리 수익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냥 읽어두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이표채와 복리채의 경과 이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표채는요, 한번 지급되고 쌓이다가 한번 지급되고 또 쌓이다가 한번 지급되고 쌓이다가 또 지급되고 쌓이다가 지급되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구조고요. 지급되고 나면 다시 이자는 0이 되고요. 지급되고 나면 다시 이자는 0이 되겠죠. 지급되고 나면 이자는 다시 0이 되고 다시 쌓이다가 지급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반면에 복리채의 경과 이자는 만기 때 한 번에 쌓인 걸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기 때까지 이자는 쌓여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표채의 경과 이자가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자 수익이었고요. 다음은 자본손익입니다. 자본손익은 사고 팔 때 그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수익과 손익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매입금리보다 평가금리 또는 매도금리가 낮아지면 자본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매입할 때 금리보다 평가금리가 또는 매도금리가 낮아진다.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다라고 했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팔면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매입금리보다 평가금리 또는 매도금리가 높아지면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 게 되니까 자본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채권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왜냐하면 채권은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매입금리와 매도금리 또는 평가금리와의 차이에다가 매입금리와 매도금리 또는 평가금리와의 차이, 중요하겠죠. 이 차이에다가 남은 잔존 듀레이션을 곱한 값을 다시 투자연수로 나누면 연한산 자본 수익률이 되겠죠. 이 매입금리와 매도금리 또는 평가금리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틀려지니까 이것 차이에다가 남은 기간 잔존 듀레이션을 곱해서 다시 투자연수로 나누면 연한산 자본 수익률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밑에 보시면 그래서 자본 손익률은 매입금리 빼기 매도금리에다가 잔존 듀레이션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투자연수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밑에 계산식으로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3년 만기 신한은행 복리채권 100억 원을 5%에 매입한 후에 1년 후 이 채권을 4%에 매각한 경우 자본 손익률은 매입금리인 5% 빼기 매도금리인 4% 곱하기 잔존 듀레이션인 2년 나누기 총 투자년수인 1년 하시면 2%가 되는데요. 보면 이 투자년수는 총 투자년수가 아니라 본인 실제 투자년수가 되겠습니다. 실제 매입한 후 1년 후 매각했다고 했으니까 투자년수는 1년이 될 거고요. 잔존 듀레이션은 남은 기간은 2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풀면 자본손익은 2%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예시 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먼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0초 시간 드릴게요. 네, 한번 볼까요? 밑에 풀이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먼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손익률은 매입금리 5% 빼기 매도금리 3%에다가 잔존 듀레이션 5년짜리인데 2년 투자했기 때문에 잔존 듀레이션은 3년 나누기 투자기간 2년 하니까 답은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손익 계산하는 이 문제도요.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 외워주시고 문제 푸실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운용사 시험이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등의 이 문제는 나올 수 있고요. AFPK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격증, 금융 관련 자격증에는 듀레이션, 채권 수익률 구하는 이런 공식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에 해당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자 수익과 자본 손익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 더해서 롤링 효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주차 수업을 할 때 연습 문제 풀 때 연습 문제에서 보기에 그 롤링 효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이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채권의 수익률 곡선은 일반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보시면 우리 채권의 수익률은 보통은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을 하는데 우상향하는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 하에서 채권 보유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금리 수준이 하향을 하게 됩니다. 채권 보유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리 수준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본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롤링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채권의 부가적인 이익 생성 효과를 롤링 효과라고 하고, 한편 수익률 곡선상 채권 만기가 짧은 경우 기울기가 급격히 커지는 현상을 숄더 효과라고 하는데, 이 역시 롤링 효과의 일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채권 보유 기간이 경과할수록, 그러면 보유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채권의 만기가 점점 짧아지죠. 채권의 만기가 짧아지면요, 잔존 듀레이션이 짧아질수록 금리 수준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안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기간이 많이 남은 채권일수록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수익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거든요. 회사채라면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기가 짧아질수록, 보유기간이 경과해서 만기가 짧아질수록 금리 수준은 떨어지게 됩니다. 안전해지니까요. 금리 수준이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했죠.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채권의 제일 중요한 공식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요, 팔면 되죠. 팔아서 다시 금리가 기간이 더 장기인 채권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유하고 있다가 또 경과가 되어서 금리가 떨어지면 자본이익이 발생하니까 또 팔고, 또 조금 더 장기 채권을 사고, 이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하기 때문에 롤링 수익이라고 부른다. 롤링 효과라고 부른다. 채권은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팔고, 또 새로운 채권을 사서 가격이 올라가면 팔고, 이거를 반복하는, 롤링하는, 그래서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롤링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시겠죠. 이제 붉은 곳이 보면 우상향된 수익률 곡선이 스팁은 가파른 거죠. 그래서 스팁할수록 시간 경과 시 발생하는 롤링 수익도 커지겠죠. 당연히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스팁할수록 금리 수준의 하향이 더 가파를 거고, 그러면 가격은 더 많이 오를 거고. 그래서 기간이 지나서 만기가 짧아질수록 스팁하게 금리 수준이 떨어질 거니까 가격은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팁할수록 롤링 수익도 커진다. 스팁할수록 롤링 수익도 커진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롤링 효과에 대해서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채권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계산에서는 자본 수익률 구하는 것을 공부했었고요. 채권의 자본 수익률 구하는 걸 공부했었고요. 여기에 이자 수익까지 더해준다면 채권의 총 투자 수익이 구해질 것입니다. 보시면 우선 예시가 나오면요, 먼저 자본 수익률부터 구할 거고요. 자본 수익률에 이자 수익률을 더해 보겠습니다. 앞선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3년 만기 신한은행 복리채권 100억을 5%의 매입, 1년 후 4%의 매각, 1년간의 투자 수익률을 구할 때는 먼저 자본 수익률, 앞서 계산했죠. 그래서 매입금리 5%에 매도금리 4%를 빼주고 곱하기 잔존기간 2년 나누기 투자기간 1년 했더니 2%의 우리는 자본 수익률을 구했습니다. 이 자본 수익률에 이자 수익률인 5%를 더해주면 우리는 채권 투자 수익 7%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도요, 3년 만기 신한은행 100억을 5%의 매입, 2년 후 4%의 매각 해서 우리는 자본 손익률은 0.5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이자 수익률 5%를 더해주니
답은 우리 채권 투자 수익은 5.5%가 된다 라고 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 수익률에다가 이자 수익률을 더해서 채권 투자 수익을 구하는 공식까지 한번 봤고요. 이것도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채권의 듀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복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것, 채권 수익률 구하는 것까지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